자, 안녕하십니까. 이토마토 정권 전문가, 동방문사 채배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월 14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시향 위주로, 시향 위주로 방송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미국과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간략히 해드렸고, 최근에 2024년도 주식시장 전망하고 한 종목씩 각각 분야별로 찍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조정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저는 2024년도 1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2, 3월은 조정장을 보고, 그 위에 회복하고 4, 5월달 정도, 5월달 정도부터는 반도체가 더 치고, 그 다음 반도체는 계속 좀 좋을 걸로 보이고요. 반도체는 AI 반도체보다는 업황이 개선되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 이제 가격 메리트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대형 반도체, 대형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반기는 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주로 전망해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2023년도는 20만 남았네 이렇게 해서 태조 이방은 22년도였어 주도주였으면 23년도는 20만 남았네, 즉 2차 전지만 좋다 그랬고요. 24년도 올해는 대장이 앞장선다, 즉 삼성전자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업황 개선이 되는 쪽에, 턴어라운드 되는 쪽이 좋다. 대장이 간다. 그래서 2024년도는 대장이 앞장선다. 중소형주도 괜찮지만 대장, 이제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종목들, 즉 턴어라운드, 실적이 나빴다 좋아지면 낙폭 가대이면서 실적이 나빴다 좋아지는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강세가 진입될 거다. 즉 리스크가 적은 단계, 손절하지 않고 올인 100%씩 사도 리스크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하면 계좌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자금이 억대 이상이신 분들은 2024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올인 집중 투자해도 될 구간이기 때문에. 22년도는 뭐 세계적으로 대폭락을 했으니까, 엔비디아조차도 22년도는 21년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빠졌다가 엔비디아는 작년에 저점 대비 22년도 저점 대비 5배 올랐고요. 올해도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엔비디아는 한번 사면 뭐 팔지 않아도 되는 주식이고요. 그 다음 테슬라는 이미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 힘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전지 중에 양극재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주식 올해 시세 별로 안 난다. 아직도 2차 전지 양극재를 가지고 올해 주도주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틀릴 걸로 보여요. 주도주가 2년 동안 주도주 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차정은 2008년도 금융위기 오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2011년도까지 2, 3년 동안 차화정 이것은 주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차정을 가지고 주로 투자자문사에서 많이 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자산 운용사로 많이 갔죠. VIP 자산 운용도 그랬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작년에 쏠림 현상이 많았는데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개인이 몰려간 주식은 안 되고 큰 손들이 몰려가는 주식이 돈이 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하반기 6월부터 금리 인하가 된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확충되지 않더라도 긴축을 하다가 긴축이 정지되고 중단되고 긴축을 완화하는 걸로 가는 거죠, 금리 인하는. 그런데 유동성이 더 보강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선 개인들 유동성 이미 차가지고 주도주 쏠림 현상 있는 주식에 다 물려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그렇습니다. 미국의 투자자 애플을 많이 물려있었고요, 테슬라 많이 물려있고 그러죠. 엔비디아는 미국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은 큰 손들 위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엔비디아 서학개미가 엔비디아 많이 사진 않았어요. 테슬라라든지
와이프 이런 거 하고, 엔비디아도 뭘 사신 분 똑똑하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그다음 에코프로 BM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쪽에 2차 검량 이런 2차전지 양극재 리튬분 막 이런 데 많이 물려 있고, 이 작년도 3분기 이후, 작년은 8월 이후부터 가장 많이 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미국에서는 미국도 뭐 비슷하게 그래 됐습니다. 뭐 엔비디아 워낙 올랐으니까 다 팔고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런 상태고요. 자, 그런데 현재 시장은 지금 테슬라는 지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미국에는 테슬라는 지고, 테슬라는 빛을 못 본다 당분간은. 지금 올해 2024년도 200만 대 생산이 목표예요. 판매 생산. 그래서 작년에 180만 대 목표인데 이루었고요. 23년도에는. 올해는 그래도 한 10% 정도 상승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리도 아주 고금리고 공장을 공격적으로 증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멕시코 공장 가동도 불투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워낙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서 엔비디아는 뭐 없어서 못 팔리니까 계속.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가 많이 중소형주가 먼저 떴고, 이제 올해는 대형주 위주로도 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이상이 치려면 큰 손들이 사줘야 되는데 큰 손들이 지금 안 사서 그런 거고요. 자, 한국 주식은 2차전지는 지고 2차전지는 별로 안 갈 걸로 보여요. 낙폭과대에서 가격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폭과대 가격 메리트 있는 분야는 괜찮지만 올해 가면 갈수록 턴어라운드는 괜찮지만 턴어라운드 감히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들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주가 승승장구할 거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엔비디아 위주의 기업들 아직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S&P 500에 그동안 못 올라갔던 실적도 괜찮아 올라 그런 주식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중소형주 중에 못 올라갔던 낙폭과대인 주식은 좀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큰 실적에 대한 기반을 줘야 된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확실히 그런 것은 많이 올라가죠. 카페24 같은 거 보시면 그냥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업종이 쏠리진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먼저 시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지금 조정 들어가 있으면 꺾였습니다. 다음 주 연봉이 이렇게 나오면 꺾였는데, 이제 이번 주 17일인가요? 수요일날, 미국 지금 수요일날은 뭐 JP 모건이든지 이런데 은행주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시티뱅크가 이번에 했는데, 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은행주들이 대다수 시작합니다. 그럼 은행주들은 충당금을 지금 많이 쌓아야 되기 때문에 쌓고 있어서 은행주는 실적에 대한 뭐 좋은 것도 있고 오래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호재 악재에 혼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미국의 기업들은 뭐 기술주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예상치도 발표하죠. 이런 데서는 뭐 워낙 실적이 뭐 구독자도 늘고 해서 넷플릭스는 더 좋을 걸로 보이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는 좋아서 이미 기술주는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충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좋은 거죠.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다면 더 빠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정은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저께 미국의 생산자 물가를 발표했는데 금요일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는 이제 나중에 생산자 물가가 먼저 침체가 되면 소비자 물가 침체되고 경기까지 안 좋아지는 건 먼저 선행입니다. 그래서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미국 이야기예요. 그래서 둔화가 됐습니다. 둔화되니까 물가도 잡힌다 이런 생각해서 뭐 CPI는 소비자는 안 좋았는데 예상 상회했지만 이것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12월 미국 12월 생산자 지수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하락을 했습니다. 전월 대비 0.1%. 근데 0.1%인데 이제 요게 예상은 0.2%를 예상했는데 0.1%는 예상보다 하회한 거죠. 전년 동기 대비로는 0.8%에서 1.0으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예상보다 올라갔는데 이 예상은 1.3으로 나올 거라고 봤는데 1.0이니까 예상보다 둔화된 거죠. 그래서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잠깐 기술주도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식품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뭐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하락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다가 또한 미국이 예멘을 공격해서 예멘 반군을 공격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이었죠. 유가가 올라가다가 좀 다시 좀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하고 이란이 학전에 이란이 참여하지 않을까. 예멘은 뭐 이란 편이니까.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서 그건 악재로 작용되고 있었고 그래서 예매 여기 그래 유가가 올라가면서 전체 물가에 다시 또 부담을 주면서 그래 호재와 악재와 혼재를 했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거 지금 실적 나온 게 12개월 선행으로 예상 PER 기준으로 미국은 지금 S&P 500 PER이 10년 평균치가 미국은 17.6인데 이게 지금 한 19.6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19로 19배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10년에 평균 올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10년 동안 보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평균이 17.6인데 지금 19.5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평균보다 언제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19.5 최근 들어서는 이 PER이 높아진 건 기술주들 M7 매그니피센터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수 없는 7개 종목 즉 빅테크 기업 포함해서 7개 종목이 여기서 안 좋은 건 애플이 빠졌고요. 테슬라가 지금 안 좋아서 두 종목과 나머지 5개는 좋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년 동안 보면 이 기업들의 빅테크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쪽으로 실적이 몰려서 여기로 쏠림 현상이 미국도 심한 거죠. 그래서 이 가격이 전체 영업이익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 빅테크들이 올라가서 이것을 이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2030년 가면 더 할 것이고 글로벌이 지금은 좀 덜한데 이제 27년도 이상 되면 2027년도 이상 되면 글로벌 주식들이 대다수 부진하고 미국 관련된 기업들 중에 핵심적인 실패 없는 1등주들, 실패 없는 1등주만 주식이 가는 그런 성승장구한 시대가 계속 강화됩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 미국 주식으로 쏠림 현상 가면 갈수록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자금이 2억 이상 되신 분들은 반드시 미국 주식을 30% 해라.
그래서 우리는 뭐 원래부터 뭐 엔비디아는 무조건 저 동방봐서 가장 사랑하는 미국 엔비디아 테슬라 두 개니까 가고부터 10년 전부터 자 그것만 하면 되고 나머지 아무 할 필요 없고 자 미국 주식은 그런데 지금 우리 미국 주식도 뭐 다른 것도 한 두세 개는 뭐 갖고 있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봉도 보고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달 두 달 급등해서 조정받고 조정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꺾이면 당분간 1월 2월 3월 이렇게 못 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전체 지수는 잘 못 가더라도 필라델피아 몇 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주식은 오히려 좀 가고 있죠. 그래서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500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뭐 장기적으로 뭐 $1000는 찍어야 되니까 기본 올해 더블 정도 가지 않을까. $800, $1000 올해 목표는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조정받을 걸 보이는 내년까지 그럴 수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게 미국은 이렇게 올라올 때는 쉽게 올라오지만 올라올 때 이렇게 많이 올라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는 워낙 특별한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1년에 이렇게 50%씩 올라갔죠. 21년도 빼고 그 전에는 보시면 올라갈 때 이게 10년 동안 한 번만 목 나왔잖아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도 MS 오피스는 계속 팔리고 소프트웨어 팔리고 계속 하니까 현금 창출력이 제일 좋으니까 세계에서 그래서 안정적 경기가 나빠도 팔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22년도 폭락한 것은 22년도 주식 손해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대폭락을 한 번 했으니까 고점 되면 뭐 얼마요? 이 주식은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어요. 연봉 주고. 그런데 얘는 20년 빠졌잖아요. 그죠? 그 엔비디아도 뭐 70%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이때는 할 수 없는 그 이후에 회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좋은 것들은 평상시는 이렇게 50% 이상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60% 회복하고도 20% 정도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올해도 좀 추가적인 뭐 계속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시대예요. 2030년대도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엔비디아부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모든 게 마이크로소프트 세상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가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자 나머지는 그리고 테슬라는 보시면 테슬라는 박스권 들어갔습니다. 이미 박스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박스권 이제 이번에는 $200 유지하면 다행인데 194달러 종가로 이제 $200 안 깨졌는데 주봉으로 보면 여기 101달러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안 깨질 걸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200달러 한번 깨져야 되잖아요. 요 저점 202달러를 깨질 걸로 보여요. 월봉으로 보시면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박스권으로 들어가지 뭐 추세할 크게 아니라 박스권. 이제는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기 자동차 때문에 이 주식을 여기를 돌파하기가 버겁지 않을까. 그러면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아마 어느 정도 박스권 돌파 시도는 뭐 당연히 합니다. 이거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봤자 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는 이제 테슬라도 앞으로 25 내년도부터는 우리나라 뭐 전기차들하고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아차도 워낙 많이 나오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테슬라는 BYD랑 싸워서 중국 시장에서는 졌고요. 이미 테슬라를 돌파했습니다. BYD가. 그리고 세계에서 BYD를 이길 수 있는 점유율에서 이길 수 있는 앞으로는 전기차는 중국에서는 없고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는 뭐 테슬라 중국을 막지 않으면
BYD라 이런 기업, 중국 전기차 기업을 세계적으로 진출한 걸 유럽과 미국이 막지 않으면 BYD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중국 기업도 자도. 그런데 지금 뭐 IRA법이라는 뭐 미국의 또 유럽도 막고 있잖아요. 중국이 처음부터 전기차 자기들 시장을 열 때 자기들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것은 보조금 안 줬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당하는 거죠. 앞으로 유럽에서도. 이게 보호무역의 기본이죠. 근데 중국은 자체 소비가 미국만큼 안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뭐 차별하지 않잖아요.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 우리는 원래 그러면 우리도 차별하라고 많은 사람 그러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중간 역할을 해서 여기 사고 팔고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무역을 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다 팔아요? 다 서로 보호무역하면 중국은 자체에서 팔아 내수가 되죠. 우리는 인구가 8천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내수로서는 생존을 하기 힘듭니다. 일본은 내수만 해도 생존할 수 있어요. 근데 인구가 적어서 그렇죠. 독일도 내수면 살 수 있습니다. 8천 이상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보호무역을 하지 않고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국은 이미 중국 내에서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유럽하고 우리나라 이런 이 사이에 몇 년 안에 2027년도까지 완벽하게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걸로 세계를 그쪽에 완전히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 전기장도 만드는 것도. 그래서 25년도는 테슬라도 이제 기아차도 하고 싸워야 되고 뭐 글로벌 회사 자기들 GM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점유율이 미국의 70% 지금 60% 이어왔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20%가 내려갈 거예요. 테슬라는. 그래도 워낙 뭐 앞으로 10배는 팔리니까 10배는 2천만 대 생산이 목표니까 장기 2030년대. 그래서 크게 보면 그런데요. 지금 모멘텀이 약하다는 거죠. 이미 주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간이 걸려요. 당연히. 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세라는 것은. 그래서 엔비디아는 여기 시간 안 그 바로 쳐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V자 반등이 워낙 공매도 세력뿐만 아니라 해치성 거래들이 전부 다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고 이 고점 뚫을 때 한 번에 가버렸잖아요. 거죠. 그때 이게 쇼커버링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도 이 엔비디아의 이 인을 이렇게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챗 GPT 나오고 11월부터 1월 올해 1월 여기서 저도 120달러 이하는 무조건 사고 막 난리 하라고 그죠? 단 한 개만 사면 된다. 이거 346 반드시 돌파한다. 그래서 갔습니다. 기본 300달러 가면 그 다음에는 500달러 가고 그 다음에 가면 얼마? 1000달러 가야 되는 거죠. 지금 1000달러 항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시가총액 애플보다 못할 텐데 아직까지. 그래서 애플은 이미 끝났다. 애플은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뭐 자준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대주주 물량이 삼성전자 2조 8천억 정도 나와야 되고 삼성물산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그 물량 2조 8천억 정도는 시장에 푸는 건 외국인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5% 정도 이익을 내고 하면 다시 재팔 걸로 보이는데 이게 72,000원 내외에 72,000원 정도 73,000원 72,000원 내외에서 아마 72,000원 얼마 자전 돌리면 그렇게 그 정도로 될 거고 그럼 뭐 5% 정도면 4,000원이잖아요 3,500원 4,000원 그러면 7만 7, 8,000원 가면 또 이 여기서 자전 받은 물량들은 나올 거야 아마 사모펀드에서 받고 그랬으면 이익 실현하고 그런데 그 물량이 다 수화가 돼도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그 정도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436조인데요. 2조 8천원 3조 정도 나오는 것은 오히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자전거래로. 그래서 이미 권력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올라가면 그 물량 때문에 이 주식을 이 고점 돌고 못 돌고 그러진 않습니다. 과거에
하이닉스 정지하고 있잖아. 이렇게 난리 났을 때. 정자 1350 정자하고 또 위에 또 정자할 때 그 물량이 나오는 그때 2006이가 7월까지인데 7월 오히려 그때 7월까지 물량이 다 정자 물량이 다 나와야 되는데 5월부터 나온 오히려 위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7월에 급등이 그 물량이 다 받아친 거죠. 오히려 큰 손들. 그러면서 또 더 가고 좋아지니까 그런 거죠. 반도체는 좋아지면 좋다게. 자, 그래서 이 지금 올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박스권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지금 조정 들어가 있죠. 갈건도 못 가, 과열건 갈까 말까 다 조정. 자, 하이닉스 훨씬 더 세게 올라갔었죠. 그죠? 이게 HBM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보다 더 큰 효과. 삼성이 아직 뭐 점유율이 적으니까 얘들은 올해 한 20%까지 갈 걸로 보여. HBM 점유율이. 그런데 삼성전자는 요거는 이런 가정을 하이닉스는 요런 가정을 여기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있듯이 그럼 요 고점 돌파 이렇게 해서 바로 돌파를 해줘야 되죠. 그럼 이때는 왜냐하면 경기가 좋았습니다. D램이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쌍바닥 쌍봉으로 있으니까 조정받고 가더라도 이제 올해 한 여름부터나 4월부터 위로 쳐버려야 되는 거죠. 15만 돌파해서. 그래야만 시세가 기본적으로 한 20만 정도 레벨까지 21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제가 원래는 이 2018년도에 10월이에요. 10월 여기서 제가 워낙 빨리 뭔가 새로운 시도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좀 앞서가서 문제지. 제가 워낙 앞으로 시대를 미리 봅니다. 그죠? 이때 당시 2018년도 10월에 저는 이미 1등주 투자 비법이라고 1등주만 가는 시대가 열린다 이제부터.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집중 올인 투자해서 1등주만 해라. 그러면 그게 많이 가는 즉 돈이 그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성장을 찾기 힘든 성장 희귀 시대, 성장주 희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성장이 많이 되는 종목이나 산업은 돈이 글로 몰리기 때문에 시세가 그쪽으로 많이 난다. 그게 이렇게 10월 아카데미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가 이제 10 얼마 이거 얼마에 팔면 그죠? 하이닉스는 3년 내에 18만원 무조건 간다 그랬어요. 여기 6만원, 7만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잠깐 빠지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15만까지 못 갔어요. 그죠? 당연히 가요. 15만까지 밖에 못 갔다 내려. 저는 여기 18만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어요. 어쨌든, 왜 여기라고 가고, 30배 갔습니다. 요게 30배 가면 일반적으로 조정받고 그 다음에 50배 가요. 그러면 이게 5,800원 6,000원이 저가거든요. 이 시대할 때. 그러면 5,800, 6,000이라면 3,6은 18이잖아요. 2, 3은. 그러니까 거의 15만원 내외가 30배예요. 우리 그렇게 15만원 18만 사이가. 그래서 거기 갔다가 한 28배 정도 가고 못 갔죠. 다시 이제 돌파하면 이제 50배로 갑니다. 그러면 28만원이나 25만원이나 30만원까지는 기본 25만원 내외까지 가야만 이 시세는 끝날 걸로 보여요. 근데 뭐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할 걸로 보여서 좋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 이거 꺾였잖아요. 그죠? 그럼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1월, 2월, 3월 달에 반전을 해주고 4월이 올해 내년까지 이 주식이 많이 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1년 안에 기본 1년에 내년 25년도 말까지
25년도 11월까지 기본적으로 15만원, 즉 100% 현재 가격의 100%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그럼 이 주식을 100% 간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1년 반 동안, 2년 동안. 근데 이것은 삼성전자 현물을 그냥 현금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대출받아 사지도 말고 그냥 주식 선물 하시면 됩니다. 1억이면 한 5억치 사고 1000만이면 5천에서 8천 사서 먹으면 계속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뭐 매매를 해주든지. 그래서 이걸로 삼성전자 10배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대형주. 그래서 올해 이제 2024년도 제가 대장이 앞장선다. 첫 번째 반도체 좋은 삼성전자, 첫 번째 제약바이오가 가는데 가장 빨리 제약바이오가 가고요. 그다음 그래서 한미약품 해드렸고, 신약 개발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자, 우리나라 두 번째 최소 두세 배는 간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인터넷 게임인데 인터넷 카카오고요. 세 번째는 반도체인데 AI 반도체 이런 쪽이죠, 물론.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도 뭐 괜찮지만 삼성전자.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생산하고요, 비메모리도 생산하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설계 디자인도 하죠, 변리수 기능도. 근데 이게 앞으로 시대는 AI 반도체 시대지만 이제 속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적 DRAM하고 CPU하고 GPU 이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이 중요해요. 그러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다 생산을 잘 할 수 있고 다 하면 패키징 기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패키징 기술은 뭐 TSMC가 제일 좋지만, 그래도 메모리 생산도 같이 해서 메모리도 HBM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GPU도 같이 해서 하나의 뭐 만들어서 또 납품하, 이런 게 시대가 계속 발전될 거예요. 기술의 한계가 왔으니. 그러면 이것을 결국 잘하는 것은 삼성전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망 산업에는 자동차인데, 그 중에 전기차는 배터리가 아니라 자동차다. 배터리는 오래 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는 쉬는데 낙폭하되, 올해의 특징은 이제 삼성전자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카카오도 이렇게 잘 가고 있죠. 자, 카카오도 워낙 잘 가잖아요, 그죠? 보시면 올해 지금 가장 센 종목 카카오예요. 1월 달에 이미 11%, 14% 올랐으니까, 지난달에 11월 달에 33%, 12월에 7%. 우리는 9월 달에 5만원 샀는데 밑에는 손절 안 했습니다. 단기 매매 손절 안 갖고 있습니다. 팔았다 다시 샀지만 5천원 차인데 어쨌든 사건 있는데, 올해 급등하고 있잖아요. V자 반등. 이제 개미 하루씩 나오고, 이렇게 V자가 엔비디아처럼 V자 나오고 나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제 AI 반도체, AI의 모멘텀이 가면 갈수록 작용이 될 걸로 보여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네이버와 다르게 카카오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할 때 이제 자체에서 만들어 할 돈이 뭐 수천억씩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다른 거 쓰면 되죠. 만약 MS하고 협력하면 MS 거 갖다 써서 우리의 실정에 맞춰서 쓰면 되기 때문에 돈은 적게 들어가고 빨리 할 수 있는, 그게 맞아요. 지금은 각국에서 만약에 플랫폼을 하더라도 구글이라든지 MS가 이렇게 있으면 내 자체에서 해서 우리나라만 보고 플랫폼을 만들면 실패하게 됩니다. 돈만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세계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갖다 쌓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카카오 그렇게 가는 거 있으면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기 생각보다 다르게 쉽게 돌파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돌파듯이. 그거는 모멘텀이 나오면 되는 거죠. 가장 빨리
AI 관련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은 카카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이버도 뭐 있겠지만 네이버는 MS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수급이 보시면 끝없이 올라가고 있죠. 물론 기관들 어느 정도 가면 되죠. 옷에 쭉 올라가잖아요. 개인들은 팔고 난리지만 이게 리스크가 없는 단계잖아요. 뭐 작년에 언제죠? 23년도 봄에 샀으면 2월 1월에 샀어요. 23년도 1월에 샀으면 5만 전에 6만 5천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 23년도 1월에 5만 5천 원에 내가 올인해놨어. 5억 5천만, 5억 6억을 올인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번 적은 없지만 깨진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1년 있다가 더블 가서 10만, 11만 거 팔면 되잖아요. 그럼 2년 동안 100%인데. 그리고 아니면 가만히 있다 3년 정도 뒤에 여기 가면 15만 원 가면 3배고요. 4년 뒤에 요거 돌파하면 3배, 4배인데 5억까지 20억인데 15, 20억인데 5억치 샀으면 17억은 기본 되는데 다른 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죠? 만약에 대응주 한다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빠질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그럼 빠지면 걸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건 실적에 받쳐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량이다. 그럼 개인들은 금량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금량 제일 많이 샀어요. 이게 계속 올라갈 걸 생각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가지? 지금 적자나고 있는데 적자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을 일 뭐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돈을 못 버는 도박꾼들은 항상 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 눈이 잘못됐는데 볼 수 있는 눈이 내가 돈 번 눈이 아닌데 도박을 가는 눈인데 어떻게 내 눈으로 주식을 예측해서 맞을 수가 있지? 지금까지 돈을 못 벌었는데 60평생까지 될 때까지 50, 60 될 때까지 재테크로 매덕도 못 본 사람들이 어떻게 나이 들어서 이제 돈 생겼다고 돈을 벌 거라 생각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올해 작년에 2010 여기에 9월달 아니 8월달인가 9월달이에요. 여기 한 13만원 정도 됐거든요. 내가 옛날에 10만원 초에 SDI 주고 또 다른 것도 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SDI 샀어요. 그죠? 그것도 늦게 20만대 많이 먹었어요. 2배 이상 먹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올해 작년 계속 안 가니까 이제 SDI를 팔았나 봐요. 익절하고 사람들이 SDI 가고 안 가는 거 왜 사냐? 뭐 양극재산 그것도 뭐 확인하고 이제 산다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지 말아라. 사면 2, 3만도 3만까지도 내려간다고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왜 팔아가지고 경제지도 못 잃는 사람인데 주식을 그래서 뭐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도 한 30% 이상 절대 비중을 사면 안 된다고. 만약에 잘 아는 사람이 세력이는 아니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저 사람 말이 잘 맞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서 누구가 사라고 했을 때는 내가 1억 있으면 1억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하지 않아요. 만약에 작전주라고 하면 작전주 누가한테 들어가서 1억짜리 다 올인해버려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 정보는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정보도 없고 뭐 하니까 좀씩 사잖아요. 그죠? 뭐 확신이 없어. 근데 주로 작전주로 깨먹는 이유는 나한테 이미 그 정보가 들어오고 뭘 하면 나가 총알맞은 거죠. 중산층한테 누가 고급 정보가 가냐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무리 내가 그래서 절대 못 사는데 아마 샀겠죠. 안 사면 뭐 하루라도 며칠 뭐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포스코홀딩도 제일 많이 샀잖아요. 그죠? 아직 멀었습니다. 조정 이제 들어가 있는데, 월봉 이제 깨지고, 다시 2차 하락 중이잖아, 월봉이. 당연히 깨지지. 또 내려와요. 그죠? 옛날에, 워런 버핏도 사다 깨먹었잖아요, 포스코. 여기, 엄청 원법이 샀다가, 여기 샀다가, 아마 이 팔로 나왔을 거야, 여기서 언제. 옛날에 사서, 이제 들강. 그 이후에는, 이때 이후에는 2008년부터 이거는 사야 될 이유가 전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대글 같은 집이 몇 채 있고, 노비도 많고, 그랬는데, 그것만 하고 계속 좋다고 있다가, 산업혁명이, 조선 말에 산업화가 되어 가면서, 노비도, 농비제도도 없어지고, 노비는 다 뿔뿔이 도시로 돈 벌러 가고, 농토는 많은데, 땅도 많은데, 농사꾼이 없었어. 맨날, 그래도 나는 사대 보니까, 밭에 일을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는, 집이 돈 팔면 되죠. 파나고, 그죠? 농사도 많지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대요. 그죠? 사야 될 이유가 없다고. 대글 같은 집이 있으면 뭐 하냐고, 그죠? 지키면서 노비도 있고, 사람들 많고, 박짝박짝 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고,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그죠? 철강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고, 내가. 그래서 얘들 이제 바뀌었어요. 그 최정호 이제 포스코 회장이 엄청나게 이 기업을 2차 전지 친환경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켰잖아요. 포스코 케미컬을 별도로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요. 포스코 DX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내. 이제 최정호 회장이 최정호인가 이름이 그게 잘렸잖아요. 사직했잖아요. 그죠? 검찰 수사받나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 이제 오너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정호 포스코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그분인데 그분이 나갔는데 누가 받아서 새로 자기가 책임지고 할 정도로 하겠냐고. 그죠? 대충 시간 보내다 가면 되지. 정권 끝날 때까지. 자, 셀트리온 회장이 명예회장이 나가서 다른 벤처한테 다른 데 갔다 다시 왔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아들한테 막 도저히 안 돼서 이제는 와가 다시 하니까 좁아지잖아요. 그죠? 이미 20몇 년도인가 손 떼니까 회사는 괜찮잖아요. 그죠? 성리하고. 그래서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뭐 장기적으로 가면 이건 돌파할 건지 모르겠죠. 저는 이미 요때 이야기했으면 저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사놔라. 손질할 영역이 아니다. 26만원. 다시 25년도까지 기다려라. 사서. 22년도잖아요. 3년을 기다리면 76만 5천원 돌파 시도를 하니까 그럼 돌파하든 못하든 그거 제가 팔면 되잖아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년을 보고 사야 되는. 마찬가지 지금도 그런 시대에 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미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리튬 생산은 적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는데 모멘텀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LG하고 양극재 만드는데 LG하고도 양극재를 자체에서 한 절반 정도 조달을 받잖아요. LG하고도 양극재 적자예요. 지금 적자 났을걸요. 4분기 양극재 만드는 게.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이해를 그 얘기만 그때 요때 주식이 올라가니까 여기 주식 요렇게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야기해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람이 얘기한 사람이 여기까지 계속 맞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은 요 금융 말고도 마찬가지다.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러면 올해 해봤자 얼마 수익이 나요? 작년 2023년도 사봤자 이것은 최대 저가에서 하면 5배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밑에
10배 올랐잖아요. 그죠? 주식은. 그래서 맨날부터 하든지,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요. 맨날부터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죠. 우리는 40만원 팔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40만원 팔고 위에 가서 너 60원 못 먹어도 40만 팔았어.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주, 어깨에서 판 건데 그보다 더 주면 밑에서 한 번도 매도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 내가 이제 돈 있는 사람 사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팔면 40만 팔았어. 그죠? 20만원 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내가 4억씩 사, 40억 되면 20억, 40억 사면 여기 회복할 거 아니에요, 회복고. 그러면 40억이, 4억이 40억 됐다가, 10억이 40억, 아니면 4억이 40억 됐다가, 여기 40억 다시 사면, 여기가 회복은 80억이고, 120억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돌파하면. 그죠? 당연히 돌파하겠지, 장기적으로. 그러면 되는데, 40억 사가 엔비디아 다 사줬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이미 $300 때 사줘가지고 지금 $500 왔는데, 요거를 4억이 40억 됐어요. 그럼 40억 엔비디아 다 사면 되는 거죠. 다 사라고 했으면 왜? 엔비디아는 손절 안 하면 되는 거죠. 세계 1등 주식인데. 2030년 갖고 가면, 그 10배는 기본 갈 텐데. 그럼 40억이 400억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릇을 내가 투자 그릇을 키워야지. 아무리 여기 가서 좋다고 해봤자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죠? 단타꾼들이. 우리야 뭐 저야 장기 투자ник 만약 여기서 사더라도 여기 사든 갖고 있다 나중에 몇 배 먹고 그때 팔면 되지만 일반인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미 월봉도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2차 하락이 들어갔으면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고점 대비 이게 69,000은 13만 14만은 80% 빠져야 되고요. 그러면 70% 빠져야 되니까 3-21. 그러면 이것도 20만 깨져야 되는 거죠. 저는 23만 왔나? 23만 왔다 그죠? 너 28만까지 내려간다 무슨 그렇죠. 이것도 깨져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실적이 안 나오면 이렇게 동박회사들이 그렇게 깨졌잖아요. 동박회사들이 75% 빠졌죠. 70%씩. 그 뭐 양극재는 그렇게 안 빠진다고 적자 나면 빠지겠지. 적자 안 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60%는 빠졌잖아요. 지난번에. 그때는 이제 주도주가 2년 화학 계열은 2년 이상 가지 않아요. 절대로. 화학 계열은 기계랑 모티리얼, 재료라든지 원자재 이런 것은 추세적으로 하면 2, 3년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면 근데 화학 계열은 어떤 경우든지 2년 이상 간 적 없습니다. 왜? 경기가 그렇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고성장할 때는 화학이 그렇게 됐지만 지금 저성장 국면이니까 이 양극재도 화학이에요. 그죠? 리튬도 화학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장기로 투자로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단기 매매자들은 항상 비중 조절을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자야 뭐 비중 적으면 나중에 더 사면 돼요. 근데 실제로 내려가면 안 사잖아요. 포스코 푸천도 뭐 40만원, 80만, 60만원, 40만원 엄청 싸다가 샀는데 나는 자식한테 물렸죠. 20만원 더 사야지. 근데 23만원 또 안 사잖아요. 그죠? 돈 살 돈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좋은 주식은 다른 게 없어요. 보시면 이렇게 올해는 이런 주식 낙폭 가대 턴어라운드 즉 낙폭 가대 많이 빠져 있어요. 그 턴어라운드 실적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모멘텀적 호재가 생기는 기업들은 한번 터 나오면 잘 가는 기본적으로 회복만 해도 되니까 삼성전자 작년 회복했죠. 연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기아도 뭐 갈 걸로 보이는데 좀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게 회복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그렇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올해는 기아는 올해 전기차 만드는 게 EV30부터 6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2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삼성전자가 기아가 되지 않을까 전기차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처럼 이렇게 잘 가고 카카오는 이제 완전히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올해는 이런 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저는 뭐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제 유튜브 와서 보시라 그랬죠. 이번 달의 조정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반전하더라 다시 조정이니까 이게 한 3월까지 조정장이라 보고 큰 뭐 폭락이 다시 안 올라 그런 게 아니라 내려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2000 여기까지 뭐 장이 안 좋으면 여기까지도 내려올겠죠. 박스권 하단까지는. 근데 이제 일단 2518포인트가 지지선 깨지고 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다. 여기 왔더라도 다시 지금 주봉이 안 좋죠. 지수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럼 주봉이 지금 중동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 주 이달 하순부터 또 반등장이 올 걸로 보여.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내려갔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아니 몇 가지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이후 뭐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뭐 늘 큰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가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보시고 이번 장은 그렇게 흘러간다. 동원스 1.2 TV 유튜브 보시면 저는 썸네일 이런 거 안 바꿔요. 중간에 대장의 앞장서 2020 주도 대형주 공개 요거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워야 산다에 다 들어가 있으니 요거 보시면 네 종목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요게 올해의 주도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양극재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까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식 선물로 1000만원 가지고 1억은 기본 만들어요. 이거 제가 이달 말에 아카데미 할 건데, 그래서, 주식으로 100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으면 삼성전자를 주식 선물 계좌 만들고, 거래하는 방법도 여기 유튜브 보고, 다 준비해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한번 삼성전자 해보세요. 삼성전자는 1000만원 가지고, 딱 먹기만 먹으면 들고 가도 되니까 지금은 추세 상승장이라서 삼성전자 추세 상승 중이라서 그래서 한번 꼭 매수 주식 선물에 1000만원 가지고 매도 다 해가지고 돈 안 돼요. 그죠? 아무리 해봤자 장이 딱 좋을 때 한 번만 딱 해서 먹고 추세에 먹고 몇 배를 먹고 원금을 빼고 이렇게 해야만 선물은 성공하지. 안 그러면 아무리 사고 팔아봤자 뭐 올라갈 때 매도 주식장이 오르락내 올라갈 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매도해서 먹는다. 이렇게 세상 다 돈 먹을 것 같으면 뭐 누가 일하겠냐고 그죠. 그래서 한쪽 방향이 매수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매수 포지션 거래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장이 좋아지면 돈은 많이 벌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삼성전자가 좋아지니까 삼성전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식 선물을 꼭 한번 거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